군의 특이 동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안정화 작전의 개념계획 또는 작전계획을 수립하려는 의도로 분석이 됩니다. 민감한 정치적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국가의 미래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어 최대한 객관적이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러한 추정을 하는 근거입니다. 육군의 현재 및 장차 전쟁에 대비한 교리 연구 발전 및 교범 작성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육군교육사령관과 육군교육사령부 전투발전부장이 미 육군의 안정화 작전을 수행을 하는 안보지원여단을 방문한 사실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 관점에서 한국 육군교육사령관의 업무 상대 파트너는 미 육군교육훈련사령부 트라독입니다. 그러나 이번 교육사령관의 미국 방문에서 공개된 방문처는 교육훈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한반도 전시증원 전력인 미 육군 제1군단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의 팩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 태평양 육군과 제1군단 제5안보지원여단은 2022년 6월 11일자 공식 SNS 계정을 통하여 한국 육군교육사령부 사령관의 방문 사실과 관련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 제 안보지원여단은 Can support future training with the ROK Army라고 밝혀 향후 한국 육군과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를 먼저 제공해 드립니다. 첫 번째, 육군교육사령부는 대통령령 제28266호를 근거로 설립이 된 기능사령부입니다. 교육사령부의 기능과 임무는 방어력 개선 요소를 창출하고 전투발전 업무 체계를 정립 및 발전을 시키며 전투 실험을 통한 전투발전 분야별 소요를 검증하고 현재 및 장차 전쟁에 대비한 교리 연구 발전 및 교범 작성과 육군의 교육 훈련 발전 및 지원, 학교 교육 통제 및 감독, 단 육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의 생도 과정은 육군본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전시 학교 교육 통제, 육군의 리더십 정책 발전과 리더십 업무 조정 및 통제, 군단 및 사단급 전투지휘 훈련 통제 및 발전, 과학화 전투훈련 실시 및 발전, 정보화 기반 체계 구축 및 보강, 전시 전환 및 증편 계획 보강, 기타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부대입니다. 통상적인 명칭인 자운대와 상무대, 논산 육군훈련소와 육군항공학교, 익산 육군부사관학교, 충북 영동에 있는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천 육군정보학교, 세종시 육군방공학교,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단, 전문대항군여단, 강원 춘천에 있는 군견훈련소 등이 예하에 있는 부대입니다. 두 번째, 미 육군 안보지원여단 SFAB입니다. 미 육군이 동맹국 및 안보협력국의 정규군 및 치안 병력에 대한 군사훈련과 자문 임무를 위해 운용을 하는 부대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전투를 수반하는 정규군이 대규모 군사작전에서 승리한 이후 점령지에 대한 민사작전 및 안정화 작전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부대라고 보면 됩니다. 미 육군 전력사령부 직할 안보지원사령부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5개의 현역 여단과 1개의 주방위군 여단 등 총 6개의 여단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제5안보지원여단은 미 태평양 육군 사령부와 미 육군 제1군단을 지원하는 부대입니다. 부대원들은 미 육군에서
최고의 전술 전문가 중에서 선발이 되며 고도의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여단 병력은 155명의 장교와 18명의 준사관, 643명의 부사관으로 구성이 되고 최하 계급이 병장이며 미 국방부의 군사자문관 과정을 수료를 해야 합니다. 여단과 대대, 중대의 지휘 체계는 있으나 팀별로 운영이 되고 보병, 기갑, 정찰대대는 각 13개의 팀으로 구성이 됩니다. 팀은 12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팀장은 대위급 이상의 장교이고 작전 선임, 정보, 작전, 화력, EOD를 포함한 공병, 지원 선임, 의무, 군수, 통신, 정비 자문관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유사시에는 수개월 이내에 약 4천여 명 규모의 기갑여단 또는 보병 전투여단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미 육군 규정의 여단 전투팀 지휘체제와 기본 편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대는 세 가지 형태의 모듈식으로 편성이 됐는데 보병 기반의 안정화 지원여단의 편성이고 기갑 기반의 안정화 지원여단의 편성, 그리고 군사자문단 중심의 안정화 지원여단으로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일본 육상자위대와의 관계입니다. 지난 2022년 4월 11일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육상자위대 막료장, 우리로 치면 육군 참모총장에 해당이 됩니다. 이 대한민국 육군 교육사령관과 동일한 동선으로 미 제1군단을 이미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와 미 육군 제안보지원여단은 2021년 4월 제25보병사단과 함께 일본에 전개가 되어 야마사쿠라 81이라는 훈련을 실시를 했었고 2021년 6월에는 육상자위대와 제5안보지원여단이 오리엔트 쉴드 21-2라는 훈련을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제1군단 방문지입니다. 한국의 육군교육사령관은 미 제7보병사단을 방문해서 사단장인 스테판 스미스 소장을 만났고 미 제17야전포병여단을 방문해서 하이마스를 운영을 하는 제94야전포병연대 제1대대를 방문해서 장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제5안보지원여단을 방문하여 여단장인 조나단 정 대령과 주임원사인 월리엄 랑거스를 만나서 여단 임무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미 육군 제1군단을 방문을 한 한국교육사령부의 관련자들은 총 7명입니다. 우선 육군교육사령부 사령관인 정철재 중장 3사 23기입니다. 두 번째, 육군교육사령부 전투발전부장인 김동수 소장입니다. 6사 48기입니다. 이외에 임성일 대령 이외에 그 2명의 대령 등 총 3명이 이제 대령이 식별이 되고 김수호 중령과 유은학 소령 등이 확인이 됩니다. 분석의 결과를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육군 교육사령관이 미 육군 교육훈련사령부 트라독이 아닌 한반도 전시증원 전력인 제1군단을 방문한 것은 미국을 방문한 목적이 교육사령부 고유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임무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두 번째, 제1군단 방문의 핵심은 미 육군 제5안보지원여단이라는 것입니다. 방문지 중 유일하게 부대와 업무에 관한 브리핑을 받는 사진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미 육군 제5안보지원여단의 임무를 고려할 때 한반도 유사시에 안정화 작전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전술에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육군 교육사령부의 고유의 임무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 안정화 작전은 개념계획의 수립 또는 작전계획의 수립의 교범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본인의 분석과 추론과 같이 대한민국 육군이 미 육군과 함께 향후 유사시를 대비한 안정화 작전의 개념계획 또는 작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2022년 6월 현재 군이 판단하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정치적 불안정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그러한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안정화 작전을 준비할 정도로 전력 우위에 대한 자신감과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지난 10일날 종료가 된 북한 노동당 제8기 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가 강대강의 대외 정책을 표명한 것 같이 북한의 정치적 불안이 언론에 공개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